나는 조선의 국무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조선의 선비와 민중들은 통탄함을 금치 못하고 의병을 일으킨다. 하지만 다음해 고종 황제는 의병을 해산하라는 명을 내리고 임금의 명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던 조선 선비들은 의병을 자진 해산하고 만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1907년 7월 이 길이 맞긴 맞는 겁니까? 분명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여보게, 저길 보게. 우리가 잘 찾아온 것 같구만. 계십니까? 이인영 선생님, 계십니까? 누구? 아니, 자네들은? 선생님, 대체 이게 얼마 만입니까? 여기까지 무슨 일로? 지금 일제가 우리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 알고 있네. 우리 대한제국군을 해산시키고 고종 황제까지 폐위시켰다니.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의 의병장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해산된 군인들 중에 의병의 뜻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도 자네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미안하네. 지금은 늙으신 아버지의 병이 중하여 움직일 수가 없네. 부자의 은이란 가벼운 일인데 어찌 공사를 미룬단 말입니까?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네. 먼 길까지 왔는데 미안허이. 날 밝으면 돌아가게. 영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분을 알아보시는 게... 아니되네. 학식으로나 명성으로나 저만한 분이 없네. 반드시 저분을 모셔가야 하네. 당시 의병 활동을 도모하던 이은찬과 이구채 두 사람이 찾아간 이는 경기도 여주 출신의 양반 유생으로 학문적 식견과 조예가 깊어 많은 문인들에게 추앙받던 이인영이었다. 10년 전 이인영과 함께 의병 활동을 하면서 그의 능력과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그들이 이인영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뼛속까지 유학자의 피가 흘러 효를 매우 중시 여기던 이인영은 병든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처음엔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만다. 아직도 안 가고 계속 거기 있는 게냐? 네. 벌써 나흘째가 아니더냐? 저리 간곡하게 청하는데 이제 그만 받아들이거라. 나라를 위하는 일 아니냐? 하오나. 나라에 불충한 자는 어버이에게 불효니라. 효와 충은 그 도가 하나요 둘이 아니니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나는 걱정 말고 함께 떠나거라. 돌아올 때까지 내 죽지 않고 기다리마. 아버지. 결국 의병장 추대를 수락한 이인영은 1907년 9월 의병 원수부를 설치하고 관동 창의대장에 오른 뒤 동지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국은 물론 해외 동포에까지 경문을 부려 일본에 저항할 것을 호소한다. 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우리의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우린 야만 일본 제국의 잘못과 광란에 대해 전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 강교하고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적이요 진보의 적이다. 우리는 모두 일본 놈들과 그들의 첩자,
그들의 동맹인과 야만스러운 군인을 모조리 없애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국내외에 배포된 이인영의 경무는 한민족의 구국의지를 고조시켰고 많은 우국지사들이 이 경문에 감동하여 의병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7년 11월 지방에서 제 아무리 일군과 싸운다 해도 일군이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한 국권 회복은 불가능하네. 하우면 서울을 탈환해야만 하네. 아니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그러니 모두 힘을 합쳐야지. 지금은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다고는 하나 각자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네.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의병들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네. 서울 탈환을 계획한 이인영은 곧 각도에 있는 의병장들에게 경문을 띄워 의병부대의 연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전국 13도 창의대진소가 결성되었고 의병장들의 만장일치로 이인영이 13도 창의군 총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제 서울 진격이다! 이영 만세! 대영 제국 만세! 이때 집결한 의병수만 총 1만여 명에 이르렀으니 양총을 소지한 약 3,000명의 해상 군인을 포함한 수였다. 뭐라고? 지금 조선의병군이 연합해서 서울로 진격해오고 있다고? 네, 이것들을 지금 당장 수비대를 파견하여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려주도록 하라! 서울로 진군하던 조선의 연합의병군은 일본 수비대를 맞아 치열한 유격전을 치렀고 수적으로 우세할 뿐 아니라 전의가 불타있던 의병군에 일본군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 인근에 도달할 때까지 일본군과 치른 크고 작은 격전이 38회에 이르렀으니 연합의병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지금 부상자들도 속출하고 있고 무엇보다 탄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속 일본군과 맞서 싸우며 가다가는 서울 탈환은커녕 모두가 위험해질지도 모르네. 그러하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편을 나누어 움직이는 게 좋겠네. 지금부터는 부대별로 흩어져서 이동하는 거지. 소규모로 움직이면 일본군들을 피해가기도 쉽고 크게 부딪힐 일도 없을 테니. 그렇네. 부대별로 움직이다가 정월에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서 모이기로 하세. 그리고 함께 서울을 공격하는 거야. 내가 먼저 선발대로 출발할 테니 나머지는 후발대로 움직이게. 그렇단 말이지. 내 이번엔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1908년 1월 동대문 밖 30리. 아직도 후발대는 기별이 없느냐? 네, 벌써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대장님, 저기 아니, 일본군입니다. 병력이 총동원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을 어찌 알고? 조선의 의병군을 남김없이 섬멸하라! 공기야! 후발 의병부대가 미처 도착하기 전 일본군의 선제 공격을 받게 된 조선 의병군은 고림부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일본군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수세에 몰려 결국 퇴각하기에 이르렀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 말다니. 저기 대장님,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가? 저기 그게 아버님께서. 아버지! 서울 탈환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이인영에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니 바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다. 아버지, 간병은커녕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하였으니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못난 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충과 효를 목숨처럼 중시 여기던 유학자
이인영은 당시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충과 효도의 도는 하나요. 둘이 아니네. 나라의 불충한 자는 어버이에게 불효요. 어버이에게 불의한 자는 나라의 불충인법. 하여 지금까지는 충을 따랐으니 이제는 효를 따라야 할 차례인 듯하네. 국풍을 지켜 3년 종상의 효도를 다한 재기하여 후사를 도모할 터이니 그때까지 의병군을 잘들 이끌어 주시게. 그렇게 이인영은 훗날을 기약하며 의병군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일본군은 조선의 의병군을 소탕하기 시작했고 1909년 6월 이인영도 아버지 성묘길에 체포되고 만다. 그리고 그해 9월 이인영은 경성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니 향년 42세였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최초의 연합의병군을 이끌기까지 충과 효의 모범을 보였던 이인영. 그런 그의 공훈을 기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